대학교 1학년, 새로 시작된 공부는 낯설고 어렵다. 교양 과목인 대학 국어 책을 보던 손미연은 잠시 뒤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을 적어본다.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외워 옮겨 적어보는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그냥 통째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와서도 이렇게 교재만 보면 이렇게 외우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외우고 있어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동안 손미연은 교과서를 아예 전부 외워버렸다. 어떻게 교과서를 완전히 외울 수 있을까? 왜 교과서였을까? 손미연의 우직한 공부 방법이 궁금하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미연이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찾았다. 되게 학교가 좋아졌어요. 저희 다닐 때보다. 어떤 게요? 그냥 시설도 되게 멋있어지고요. 바닥도 다시 깔은 것 같은데요.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내신으로나 모의고사 성적으로나 학교 다니는 내내 미연이는 주목받는 학생이었다. 잠시의 흔들림도 없이 안정돼 있는 미연이의 공부 태도는 선생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한 분만 더 들어오겠습니다. 진선여고를 방문한 여러분 선배를 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후배들과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손미연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2월 달에 여기 졸업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공고학번으로 재학 중인 손미연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바로 이제 2년 전에 내신을 공부할 때 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교과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봤고요. 근데 진짜 근데 교과서를 다들 교과서를 봤어요 이러면은 거짓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신을 할 때는 교과서가 제일 중요했어요. 저도 느꼈던 게. 그래서 교과서를 참고서도 있고 문제집도 있다. 학원 교재, 인터넷 강의까지 무수히 많은 교재를 놔두고 교과서만 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교과서의 본문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핵심을 잘 짚어주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100점을 위해서는 저 스스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집을 보거나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교과서를 보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꼭 이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던 책인데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손미연의 영어 교과서 공부법. I just didn't know what kind of person I was. Sometimes, however, I got 먼저 교과서 본문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는다. 입으로는 읽으면서 머릿속에 철자와 문장 순서를 입력시킨다. Something at which I was good. Then I felt that I 교과서 한 페이지를 10번 정도 읽고 나자 책을 덮고 스스로 자가 테스트에 들어갔다. I just didn't know what kind of person I was. I often messed things up and got easily frustrated and depressed. I often felt I was good for nothing. Sometimes, however, I got carried away by something at which I was good. 한 페이지 9개의 문장을 막힘없이 외워나간다. 단어 하나 빼먹지 않았다. 단어 순서를 틀리는 법도 없었다. Came from my idea of success, which was determined. 놀라운 암기 실력이다. 그런데 이 손미연의 암기 방법에는 숨은 비밀이 있었다. 일단 저는 입으로 외웠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입에도 뭔가 달라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귀에도 많이 그게 제가 했던 것들이 귀에 익어서 나중에 시험에 바꿔서 나오면 제가 읽어보면 뭔가 귀에 낯설고 입에도 낯설어요. 그래서 금방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둘. 완벽한 암기를 위한 두 번째 비법은 반복 학습. 문장을 세봤는데 여기에는 1과에는 한 33문장이 있거든요.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요. I just didn't know what kind of person I was. I just didn't know what kind of person I was. I just didn't know what kind of person I was. 여기 1번 문장을 외운 다음에는 그다음 2번 문장을 외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1, 2.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외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 2, 3. 그 다음에 4번 외우면 1, 2, 3, 4. 그 다음 5번 외우고 1, 2, 3, 4, 5. 1, 2, 3, 4 쭉 와가지고 33번째 문장까지를 누적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I just didn't know what kind of person I was. I just didn't know what kind of person I was. I often messed things up and got easily frustrated and depressed. I just didn't know what kind of person I was. 33개의 문장을 외우는 동안 1번 문장은 33번이나 반복하게 된다. 웬만해선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 마치 불현듯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듯 33개 중 절반 정도는 입에서 줄줄 외워졌다. Sometimes, however,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돌입했다.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때가 됐으면 이제 다시 그 공부를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밤에 제가 피곤해가지고 이게 눈이 막 감기는데도 꼭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앞에 그 뭐 다이알로그부터 해가지고 본문 내용, 그다음에 뒤에 이제 문법 나오는 것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에서의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다 끝까지 다 외운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시험 보고. The way by something at which I was. 공개 테스트는 필수 사항. 가족들 앞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Then I felt 혼자서 외우다 보면 틀리게 외우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틈만 나면 이제 책을 피거나 뭐 책에다 그렇게 쓰면서 복습을 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책을 교과서를 꺼내서 다시 한번 아까 공부한 부분을 살펴본다든가 아니면 집에 와서 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아까 외운 영어 본문을 이제 입으로 해본다든가. Carried away by something at which I was good. 영어 교과서의 경우 미연이는 무한 반복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교과서를 들고 갔다. Maybe that's just the way I was. But then I realized how I could overcome this good-for-nothing complex. The complex came from my idea of success, which was determined by others' viewpoints. 잊어먹을만 하면은 다시 보고, 그다음에 좀 지나면 다른 공부하다가 좀 지나면 또 보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자꾸 들여다본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은 점점 기억력도 탄탄해지고, 그다음 또 시험 전날에도 한번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되죠. 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에 실험을 하셨던 그 헬만 에빙하우스라는 선생님의 그 실험 연구 결과를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의미 철자를 학생들에게 기억을 시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하루 만에 70%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음 날 다시 그 반복 연습을 하면 일주일이 재생이 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반복 연습을 하면 한 달간 유지되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반복 연습을 하면 6개월이 그 지속된다 기억이. 학습한 다음에 한 2, 3일 이내에 한 번 정도는 반복 연습이나 또는 자기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재확인을 해두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실력이나 어휘력을 늘리는 데는 암기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문법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 문법도 무작정 외우다 보면 깨우치게 될까? 문장을 통째로 외우다 보면요, 저도 모르는 새에 그 문장에 녹아져 있는 문법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문장 구조 같은 게 저절로 이렇게 체득이 되거든요. 미연이의 영어 교과서 외우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다. 단순히 본문만 외운 것이 아니다. 교과서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목표였던 미연이는 교과서에 실린 문법 해설 내용과 관련된 예문까지 모조리 외웠다. 문장 구조나 문법 내용을 해설문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대표 문장으로 머릿속에 새겨버린 것이다.
외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 해 두 해 계속되자 결과는 놀라웠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외웠으니까 총 6년을 이렇게 교과서를 꾸준히 외웠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수능 외국어 영역에까지 연결돼서 다른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문제나 접속사 문제라든가 뭐 순서 배열 그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익혀졌던 것 같아요, 교과서로. 미연이가 교과서 외우기 공부 방법에 자신을 갖게 된 건 중학교 때 일이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성적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자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교과서를 완전히 외우고 나자 고대하던 꿈의 성적표가 나온 것이다. 100점, 전교 1등. 잘 나왔구나. 확실히 중학교 때 영어 그 외운 게 많이 그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치? 특별히 영어 뭐 다른 거 많이 안 그때 외우고 일은 한것 같은 부모님에게도 거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미연이가 고등학교 때 견눈질 한번 안 하고 착실하게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미연이를 위해 부모님은 손수 각종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다 날랐다. 하는데 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연이는 그 참고서와 문제집에서 손을 뗐다. 풀 수 있으니까 문제집 풀 필요가 없었으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는 과장법이 통할 정도로 많이 가져다 줬는데 그거보다는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만 읽더라고요. 그냥 국사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새까말 정도로. 그것은 미연이 스스로가 찾아낸 방법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는 문제집을 많이 풀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바꾸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공부는 계속 많이 하는데 문제집도 여러 권 풀고 공부는 분명히 하는데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미연이의 목표는 100점이었다. 그 100점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틀리는 문제가 있었다. 너무 속상해서 밤을 새워 울기도 했다. 잘해야 90점대 초반이고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이 정도에 계속 머물렀어요. 100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 자신이 이제 굉장히 답답했죠. 지는 것도 너무 싫었고 또 만점을 받지 못했을 때 제 자신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실망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꼭 만점을 맞아야 됐어요. 미연이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다. 왜 답을 찾지 못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때 미연이가 알아낸 것이 바로 교과서 사각지대. 핵심 정리에서 빠진 것들. 별거 아니라고 제쳐둔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다 문제집에 없고 저희 교과서 거기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과서를 열심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교과서는 중요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전부 다 중요하다. 그걸 깨닫고 난 뒤 비로소 미연이는 100점을 맞을 수 있었다. 공부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성적이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저 기분이 엄청 좋았죠. 주위에서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다들 놀랐고,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하긴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닌 그런 정도였는데 한 번에 전교 1등으로 오르니까 주위의 반응도 엄청 신기했고 이제 칭찬도 많이 듣고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후로 미연이는 수학을 제외한 전 과목 외우기에 도전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영어와 국사는 암기에 필요한 시간도 외우는 방법도 달라야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3학년 때 새로 구해서 공부한 책이에요. 수능으로 국사 공부할 때 교과서가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1학년 때 내신은 끝났고 이건 수능 공부잖아요. 그랬는데도 수능 때도 또 교과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국사 암기의 핵심은 단 한 문장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이 그냥 그대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지문이 되기도 해요. 지문하고 보기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국사. 도대체 우리말로 된 그 많은 문장을 어떻게 그대로 외울 수 있을까? 먼저
국사책을 보면은 큰 단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제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일주일 단위로 공부할 분량을 정한다. 그러면 소단은 2~3개 정도의 분량이 나온다. 저는 이제 이 소제목 단위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하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소단원이 나눠진 그 이유도 여기에서는 뭔가 공통된 거가 있어서 이렇게 집필하신 분이 나누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나눠진 거잖아요. 무작정 외우기로 들어가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우선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본다. 미연이는 책에 표시를 하며 읽는 스타일이다. 3번째 읽을 때쯤이면 동그라미를 따라 대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교과서 주변부 박스 처리된 내용들, 도표와 그림들이다. 읽기가 끝나면 책을 덮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적어보았다. 책을 덮고 이렇게 백지에다가 쓰다 보면은 제가 공부한 거를 끊임없이 제 머리를 계속 굴려서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기억력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머리에. 하지만 처음엔 아주 곤혹스러운 작업이었다. 여러 번 책을 읽었다 해도 막상 써보려고 하면 막막했다. 쓰기에도 방법이 필요했다. 먼저 소단원의 제목을 적어본다. 그 다음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 단어, 사건과 장소, 등장인물의 이름을 적는다. 그러면 관련 내용이 따라오게 된다. 책을 펴고 그다음 제가 쓴 거랑 책의 내용이랑 비교를 하면 제가 어느 부분은 완벽하게 외웠는데 미처 이제 빠뜨린 부분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못 외웠으니까 그 책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외우는 거죠.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교과서와 비교해보고 빠진 부분을 체크해 적어 넣는다. 같은 작업을 다시 여러 번 반복한다. 이틀은 안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뒤에 해주면은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과목 하느라 바빠서 좀 미뤄졌더라도 이틀을 넘기게 되면은 첫날 외웠던 게 거의 다 제가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국사 교과서를 외우기 시작할 때는 소단원 하나를 외우는데 서너 시간은 좋게 걸렸다. 그러나 다음날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시간은 훨씬 줄어든다. 일주일 뒤에 국사책을 펼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절망스러웠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결코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3번째 암기 땐 모르는 부분이 드러났다. 3번, 4번 반복되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외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자신의 암기 능력에도 자신감이 붙어갔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제 머릿속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풀 때마다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장수가 넘어가서 뭔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페이지를 막 넘기면서 이 개념이 어디 있었지 하면서 책을 머릿속으로 다시 읽고 그냥 책을 보고 시험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문이라든가 사파나 이런 것은 교과서 외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택지 5개 또는 보기 4개는 기본적으로 꼭 교과서를 바탕으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제스트 된 것을 읽었을 경우에는 교과서 흐름이나 문장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걸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선택지를 고를 수가 없다. 결국에 답은 교과서에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대학 공부를 시작한 손미연은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또다시 뛰고 있다. 적어도 큰 체계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친구들 중엔 외우는 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이도 있지만 미연이는 자신의 방법에 후회는 없다. 그래서 공부는 여우가 아닌 곰처럼 노력해야 최종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좀 힘들어지면 느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쉬운 길, 빠른 길, 뭐 지름길을 찾게 되는데 그런 유혹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그런 정도들, 그런 기본들을 항상 어기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결과는 보상해 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공부에 지름길은 없다. 스스로 깨우치고 입력해 놓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교과서를 완전히 외워버리겠다는 이현희의 발상은 무모해 보였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100점을 원한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공부 방법이다.